도함수의 활용 1, 6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살짝 고민했어요. 그냥 얘 없애버리고 갈까? 그냥 지우고 갈까? 풀어주고 갈까? 고민을 했어요. 근데 솔직히 지금 이 반 듣는 학생들 혹시 나 문과로 진학하는 학생 있어요? 아직 고민 중? 나 아직 모르니까 그냥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 급수라는 파트가 있어요. 원래는 그게 옛날 교육과정에서는 내내 함수의 극한 앞쪽에 수열의 극한 급수 이렇게 들어갔는데 그 파트를요 쏙 빼가지고선 이과미적분 앞에다가 지금 새로운 교육과정에서 붙여놨어요. 근데 여기에 그 급수의 개념이 들어가 있어요. 무한등비 급수라고요. 수능 시험에 이 정도로 계속 출제되는 파트야. 10년 중에서 9년, 예, 보통 10년 기준으로 10번 수능 기출 문제가 나오면 9번 출제되는 단골 파트가 하나 있어요. 무한 등비 급수라고. 그 파트의 개념이 요 안에 살짝 들어있어요. 그래서 넘어갈까? 예, 뭐 좀 고민을 하다가 그냥 해드리기로 했습니다. 요거 좀 선생님이 설명을 하고 가도록 할게요. 자, 우선 기본 개념부터 조금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필요한 수학적인 개념의 제목은 무한 등비 급수라는 개념이에요. 자, 우리 한번 손 들기 볼까? 나 무한 등비 급수 배웠어! 라는 학생만 손 들어볼까? 예, 1명, 2명, 예, 2명 배우고 있는 상태예요. 자, 그러면 무한 등비 급수라는 건 뭐냐면 우리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 우선 무한이 들어가 있어. 무한이라는 거 우리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등비 급수라는 건 뭐냐면 급수는 수열의 합이에요. 즉 등비 수열의 합이네? 그러면 무한히 등비 수열의 합을 더해주는 거니까 뒤쪽에 뭐가 필요하다? 등비 수열의 합공식이 필요해요. 자, 여기에 있는 이 학생들은 모두 다 수학 1을 배웠기 때문에 등비수열의 합공식은 잘 알고 있겠지. 등비수열의 합공식 한번 외워볼까? 시작! 1-r분의 a의 1-r의 n제곱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어요. 어떤 식이냐면 이건 등비수열의 합이라고? 그러면 난 수열의 합을 시그마를 이용해서 표현할 수도 있는데, 그죠? 그래서 K는 1에서 N까지 갈 거야. 그리고 뒤에는 얘가 급수니까 등비수열만 표현하면 되겠죠? 등비수열의 일반항이 뭔데? AR에 K-1제곱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 됐나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얘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지. 그래? K는 1에서 N까지 가는데 N이 무한대로 가? 그러면 결국 1에서 무한대까지 간다고 한꺼번에 적어놔도 되겠네? 그래서 시그마 K N으로 할게요. 이제 N은 1에서 무한대까지 AR의 N-1제곱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예요. 자, 이 녀석이요. 전부 무한 등비 급수라는 개념입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 이거예요. 우리 얘를 뭐라고 읽어? 무한 등비수열의 일반항이죠? 등비! 그리고 이 시그마가 곧 뭐야? 급수, 수열의 합이잖아요. 맞습니까? 무한 등비 급수구나 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여기서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무한 등비 맞죠? 그리고 이 시그마를 보면서 뭔 생각을 해? 급수구나 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얘는 뭐가 됩니까? 무한! 얘 자체가 등비급수죠? 등비수열의 합. 등비급수구나.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무한 등비급수의 합을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R이 만약에 1보다 커요. 계속 2배씩 커진다라고 해. 첫 번째 항은 1, 두 번째 항은 2, 세 번째 항은 2 곱하면 4, 네 번째 항은 2 곱하면 8. 이렇게 곱해지는 녀석을 무한히 더한다고 생각해봐. 그 더한 값은 어디로 가겠어? 플러스 무한대로 가겠지. 그게 뭔 의미가 있어, 발산하는 게. 그래서 무한등비 급수 문제는요. R이 이렇게 1보다 크거나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경우는 나오지 않아요. 항상 어떤 경우만 나온다? R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는 경우만 나오게 됩니다. 자, R이요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얘가 점점점 적어지는 거지. 맞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 R의 n제곱. 예를 들어서 R이 2분의 1이라고 치자. 2분의 1의 무한대 제곱은 어디로 가 결국엔? 0으로 갈 거 아니야. 맞습니까? 그래서 요 경우에는요. 요 경우에 한해서만큼은 얘가 0으로 가버리게 돼요. 그러므로 야 무한등비 급수 구해봐 라고 하면 모든 문제의 정답이 항상 뭐야? 1-R분의 A 라는 공식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 무한등비 급수는 항상 1-R분의 A가 답이지. R이 1보다 큰 경우에 문제가 나올 수가 없으니까 답은 이거야 라고 이런 식으로 나와요. 이게 무한등비 급수의 기본이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1-R분의 A가 무한등비 급수 공식이라는 아주 중요한 공식이에요. 되겠습니까? 자, 무한등비 급수는 어떻게 구한다? 1-R분의 A. 한 번 더. 무한등비 급수는 1-R분의 A 라는 공식으로 풀어요. 자,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위에 나와 있는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읽어봤더니 곡선 y는 x의 세제곱 1점 1,1에서의 접선과 x축과의 교점을 a1, 0이라고 부를 거야 라고 이제 숨 한 번 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a1을 구해서 다시 이 a1으로부터 a1, a1의 세제곱에서의 접선과 x축과의 교점을 a2, 0이라고 할 거야. 또 한 번 다시 숨 쉬어주면서 또 다시 이 A2라는 점으로부터 만들어진 A2, A2의 세제곱에서의 접선과 X축과의 교점을 A3, 0이라고 할 거야. 자, 계속 어때요? 하얀 줄, 노란 줄, 빨간 줄 보니까 똑같은 행위가 계속 반복이 되고 있죠. 이런 걸 우리는 일정한 규칙성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자, 일정한 규칙성을 갖고 있는데 여기에 A1, A2, A3 이런 표현이 보여. 얘는 무엇의 표현이야? 수열의 표현이지. 즉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문제는 무슨 문제다? 수열 문제다예요. 되겠습니까? 자, 일정한 규칙성을 가진 수의 나열을 우리가 수열이라고 부르죠. 일정한 규칙적인 행위를 가진 수열과 관련된 이 식은 수열 문제로 푸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다가 이렇게 적어 놓도록 할게요. 받아쓰기 하겠습니다. 자, 이런 문제는 어떻게 푸는 거냐에 대한 얘기예요. 일정한 규칙성을 가지고 계속 동일한 행위가 반복되는데 AN이 보이면 수열이다. 일정한 규칙성을 가지고 계속 동일한 행위가 반복되는데 AN이 보이면 수열이다. 일정한 규칙성을 가지고 계속 동일한 행위가 반복되는데 AN이 보이면 수열이다. 예, 그리고 옆으로 화살표를 슉 빼서 적어 놓으세요. A1, AN 구해라. 이렇게 적어 놓도록 하세요. 자, 이거 일정한 규칙성을 가지고 계속 동일한 행위가 반복되네? 수열 문제구나 라고 하면 여러분은요 이 앞에서부터 그래 A1, A2, A3 이렇게 힘든 짓 할 필요 있다 없다? 전혀 없어요. 그냥 딱 뭐만 구하면 돼? 초항과 규칙성만 찾아내면 돼요. 즉 A1과 AN만 구하면 되지 A2, A3, A4 이런 거 구하기 위해서 애쓸 필요 하나도 없다예요.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선요 A1을 구하기 위해서 하얀 줄은요 작업을 좀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봤더니 곡선 위에 점에서의 접선이네. 문제에서 접점이 나왔구나. 얘가 1,1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자, 접선을 구하기 위해선 기울기 구해야 되죠? 기울기 구하기 위해서는 y는 x의 세제곱이라면 이 직선의 기울기, 즉 도함수 f-x는 뭐라고 쓸 수 있어? 3x의 제곱이 될 거예요. 자, 그러므로 x자리에 1 대입하면 기울기는 몇이 나옵니까? 3 이렇게 나오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접점과 기울기를 가지고 접선의 방정식을 만들 수 있겠네요. 어떻게? y는 3x 우선 적어.
근데 얘가 x자리에 1 들어갈 때 y가 1 들어가려면 뒤에 마이너스 2 이렇게 접선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접선과 x축과의 교점이야. 즉 무슨 절편? x절편. y자리에 몇을 집어넣는다? 0을 집어넣는다. 맞습니까? 이걸 내가 a1, 0이라고 부를 거래요. 자, 그 x축과의 교점 구해보도록 하자. x축과의 교점은 몇 되겠습니까? 3분의 2, 0 이렇게 쓸 수 있겠죠. y자리에 0 대입했을 때 x절편 구하면 3분의 2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여기에서 뭐를 찾아냈다? a1은 3분의 2구나 라는 사실을 알아냈어요. 됐나요? 자, 그러면 이제 막바로 뭐로 가랬어? 선생님이 이번엔 n번째 규칙성을 찾아야 됩니다 라고 했죠? 자, 요 행위를 계속 반복하다 보면 이제 m이 나오게끔 막바로 작업할 겁니다. 그래, 가만히 보니까 a1, a1의 세제곱, a2, a2의 세제곱 이런 게 나오니까 나는 접점을 an, an의 세제곱이라고 이렇게 잡아놓을 거야. 자, 그러면 이제 기울기 구합니다. 자, 요 x 자리에 an을 대입하면 되니까 3an의 제곱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접선의 방정식 만듭니다. 자, 접선의 방정식 만들면 y는 3의 an의 제곱에다가 x-an 이렇게 써주고 난 다음에 플러스 an의 세제곱 이렇게 붙여주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요식 좀 정리해보자. y는 3an의 제곱 x 마이너스 3an의 세제곱이니까 마이너스 2an의 세제곱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됐나요? 자, 내가 구하고 싶은 건 x축과의 교점인 누구? am 플러스 1, 0을 구하고 싶거든. 그래서 y자리에 몇을 대입한다? 0을 대입하고 x를 구할 거예요. 자, y자리에 0 대입하고 x 구하면 이 식은요. 3an의 제곱 x는 넘어가면 2an의 세제곱 이렇게 나오네요. 자, 그래서 an의 제곱으로 양변을 나눠버리면 x는 몇 나오겠습니까? 3분의 2 an 이렇게 나와요. 그래, 바로 요 녀석이 3분의 2 an, 0이 되는 거지. 그래서 나는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이 결론으로부터 am 플러스 1은 3분의 2 an이다 라는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어요. 자, 우선 여기까지 필기 됐나요? 자, 그래서 얘를 딱 봤더니 얘 뭐야? 점화식이에요. 인접한 항 사이의 관계식 점화식. 그것도 몇 항 사이의 점화식? 2항 사이의 점화식. 2항 사이의 점화식은 접근 방법이 두 개밖에 없댔지? 빼거나 나누거나. 얘는 빼는 구조예요? 나누는 구조예요? 나누는 구조예요. 나중 항을 앞에 항으로 나눴더니 일정 항값 공비 3분의 2가 나오네요. 무슨 수열입니까? 등비 수열이에요. 맞습니까? 예. 자, 그러면 와, 나 이거 합치면 초항은 3분의 2고 공비는 3분의 2예요. 그래서 이 등비 수열 an을 구했더니 a 아래 m-1제곱 이렇게 나오네요. 즉 얘는 뭐가 된다? 3분의 2의 n제곱이다 라는 이와 같은 수열 an이 됐습니다. 그런데 날 보고 뭘 구하래요? 시그마 n은 1에서 무한대까지 an, 즉 3분의 2의 n제곱을 구하래요. 그래서 얘 딱 봤더니 뭐야? 무항. 와, 지수 n에 관한 1차식이 오는 단항식이네? 등비. 그리고 얘 뭐가 되겠습니까? 급수. 무한 등비 급수 문제이므로. 자, r을 봤더니 r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는 거 맞죠? 점점 작아져요. 그러므로 1 마이너스 r분의 a도 3분의 2입니다. 라고 했죠?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자, 번분수지 있다. 분모 문제, 또 분모의 최소 공배수인 3을 곱해주면 되겠네요. 그럼 3 빼기 1분의 2라고 해서 답은 몇이 되겠다? 2가 되겠다라고 이렇게 풀어야 돼요. 자, 상금 문제예요. 왜? 개념이 몇 개 들어가 있으니까 이런 규칙성을 가지고 A1, A2, A3 이런 노가다를 하지 않고 A1에서 막바로 AN만 구하면 돼 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고, 두 번째, 점화식을 이해해야 되고, 세 번째, 무한 등비급수 개념을 이해해야지 푸는 문제예요. 그래서 상금 문제입니다. 그래서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되겠죠? 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쉬운 걸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여기까지 정리됐나요? 이해되나요? 혹시 모르는 거 있으면 질문 넘어가도 돼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페이지 문제 한번 여러분이 풀어보세요. 푸십시오. 답을 내신 분은 답을 외쳐주세요. 자, 15초 후에 같이 풀게요. 마무리 지으십시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봤더니 곡선에 접하고 요 직선에 평행한 직선의 y절편을 구하래요. 자, 접하는데 이 직선에 평행한 직선이에요. 접하는 직선, 일명 뭡니까? 접선 되겠습니다. 자, 이 접선의 y절편 구하래요. 그냥 까놓고 말해서 뭐야? 접선의 방정식 구해봐, 이런 문제야. 자, 그럼 접선의 방정식 구해보도록 할 겁니다. 자, 접선의 방정식의 모든 문제는 항상 어디에서 시작한다? 접점에서 시작한다. 접점이 문제에서 주어지지 않으면 가정한다 라고 했죠. 얘는 접점이 문제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기에서 준 것은요, 접선의 기울기에 대한 정보만 알려주고 있어요. 접선의 기울기 몇 되겠습니까? -2라는 거. 자,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개념을 다시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인 문제 유형은 세 종류가 있다라고 했어요. 접점이 주어지는 경우, 와우, 얘 접점이 A, B야. 접선의 방정식 구해봐 라고 하면 기울기는 F-A가 되죠. 그래서 접선의 방정식은 Y-B는 F-A에 X-A라고 막바로 구하는 유형이 있었어요. 두 번째, 자, 곡선과 접선의 기울기를 준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아, 내가 구하려는 건 바로 이렇게 여기 있는 이 녀석인데 접점을 모르니까 접점을 어떻게 한다? T, FT라고 가정하고 기울기는 뭐라고 쓴다? F-T라고 쓰고 이 녀석을 이용해서 접선의 방정식 만들면 이렇게 쓰고 나서 요 식을 뭐라고 놓아요? 요 직선의 기울기인 m과 같다라고 놓고 풀면 여기에서 t값 구할 수 있습니다 라고 했죠? t값 구해서 여기에 넣고 여기에 넣으면 우리가 원하는 접선의 방정식 만들 수 있다요. 바로 요게 두 번째, 세 번째가 뭐였습니까? 곡선 밖의 한 점을 지나면서 접하는 직선 구하는 거. 여기에서도 역시 우리 어떻게 풀었어요? 접점 모르면 t, ft로 가정했습니다. 기울기는 F-T로 씁니다. 식 세우기 합니다. Y-FT는 F-T에 X-T라고 쓰고 어머 놀랍게도 이 점이 1,3을 지나네 라고 집어넣으면 t에 관한 식이 나오죠? 미지수 하나 식 하나 t값 구할 수 있다.
구해서 다시 대입해서 답 내고 이런 식으로 풀었어요. 이 유형은 1, 2, 3 중에 무슨 유형 되겠습니까? 2번 유형이에요. 기울기를 주고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유형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접점이 없으므로 가정해야겠죠? 가정하겠습니다. 접점을 선생님이 뭐라고 가정한다? 불러볼까? 시작! t, t의 세제곱 마이너스 6t의 제곱 플러스 10t 마이너스 1이라고 이렇게 가정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녀석을 보면서 기울기, 즉 얘를 어떻게 해버리면 돼? 미분해버리면 되지? ft 구합니다. 기울기 몇 나오겠습니까? 불러 시작! 3t의 제곱 마이너스 12t 플러스 10. 그런데 이 기울기가 몇과 같다? 마이너스 2와 같다 라고 놓고 미지수나 식하나 t값 구할 수 있다 라고 접근합니다. 자, 3t의 제곱 마이너스 12t 플러스 12는 0 나와서 t의 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4는 0 나와서 t 마이너스 2의 제곱은 0이므로 t의 값은 몇이다? 2다요. 자, 그래서 접점을 새로 구했더니 접점은 몇 콤마? 2 콤마. 자, 2 대입할 겁니다. 8 마이너스 24 플러스 20 마이너스 1이라고 나왔네요. 계산하면 몇일까? 28에서 25를 빼니까 3 이렇게 나오나요? 네, 게임 끝났어요. 접점 알고 접선의 기울기 알아요. 답 내봅니다. 접선의 방정식은 시작! y는 마이너스 2x 2 대입해서 3 나오려면 플러스 7. 자, y절편 구하면 y절편 몇 나옵니까? x자리에 0 대입하면 y절편은 몇이다? 7이다. 답은 7이다.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페이지 문제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푸세요. 뭔가 삐뚤어 나는데 뭐가 삐뚤어? 와, 이것도 삐뚤어 나구나. 답을 내신 분은 답은 몇 번 구해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은 몇 번?
답이 되게 안 나온다. 시간 주면 풀 수 있는 사람, 시간 더 필요하신 분? 선생님 풀어드릴까요? 시간 드릴까요? 예진아? 풀어요, 시간 드려요. 풀어요, 예진은? 저 괜찮아요. 그럼 풀어요. 결론은 못 풀었다? 둘 다? 자, 우리가 이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y는 x의 세제곱 플러스 2x의 제곱 플러스 ax와 직선 y는 3x 플러스 8이 접할 때 상수 a의 값을 구하시오. 이 문제 골 때리는 거죠? 말이 직선이지 얘 접선이야. 접선을 보통 구하라는 문제는 봤는데 얘는 뭐예요? 야, 내가 접선 줄게. 여기 있는 이 원래 함수를 좀 구해봐요. 되겠습니까? 자, 보통 이렇게 접선이 노골적으로 나오면 학생들이 와우, 기울기는 3이구나 이용하면 되겠다. 그런데 이 녀석 미분하면 몇이 나오는데요? 3x의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a가 나오기 때문에 기울기 3이라고 놓았자 우리는 미지수 x, a 두 개씩 하나 구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기울기를 줬다라고 풀 수는 없는 문제야. 그래서 그냥 우리는 어떻게 한다? 그냥 원래 이건 응용 유형이죠. 원래 그대로 돌아갈 거예요. 접선과 관련된 모든 문제풀이의 시작은 접점. 접점이 문제에서 주어졌어요? 안 주어졌어요? 안 주어졌어요. 그래서 접점 가정합니다. 그래, 나는 접점을 가정할 거야. t, t의 세제곱 플러스 2t의 제곱 플러스 at라고 가정할 거야. 자, 접점이 나오면 기울기가 따라서 나오죠? 즉 ft를요 미분한 f-t가 기울기입니다. 불러볼까? 시작! 3t의 제곱 플러스 4t 플러스 a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접점과 기울기를 가지고 접선의 방정식 만들 수 있다 없다? 있다요. 그래서 나는 지금부터 접선의 방정식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y-t의 세제곱 마이너스 2t의 제곱 마이너스 at는 3t의 제곱 플러스 4t 플러스 a의 x 마이너스 t다라는 이런 식이 나왔네요. 자, 그래서 이 식을요 이런 꼴로 정리를 해서 개수 비교해 볼 겁니다. 자, 정리해 볼게요. y는 3t의 제곱 플러스 4t 플러스 a에다가 x를 곱해주고 요거 이렇게 전부 전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개하면 마이너스 3t의 세제곱 마이너스 4t의 제곱 마이너스 at 그리고 여기에 있는 요 녀석 모두 이항에서 넘어오면 플러스 t의 세제곱 플러스 2t의 제곱 플러스 at라고 나오네요. 자, 마이너스 at 플러스 at 이렇게 사라지겠죠. 그래서 결국 식은요 y는 3t의 제곱 플러스 4t 플러스 a의 x에다가 자, 마이너스 3t의 세제곱에다가 플러스 t의 세제곱하면 마이너스 2t의 세제곱 이렇게 나오겠죠. 마이너스 4t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2t의 제곱을 하면 마이너스 2t의 제곱 이렇게 나올 건데 문제에서 뭐래요? 요 값이 3이랍니다. 요 값이 8이랍니다. 자, 그러면 결국에 식이 이렇게 돼버리는 거네. 오, 3t의 제곱 플러스 4t 플러스 a는 3이 되고 마이너스 2t의 세제곱 마이너스 2t의 제곱은 8이 되니까 미지수 두 개, 식 두 개. 우리는 t값, a값 모두 다 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요. 자, 1식, 2식 몇 번씩부터 써야 돼? 2식. 그죠? 예, 요 녀석부터 풀어야 합니다. 그래서 요 녀석 양변을 마이너스 2로 나눠주면 t의 세제곱 플러스 t의 제곱 마이너스 2로 나누면 마이너스 4인데 넘어오면 플러스 4는 0이다 라는 t에 관한 3차 방정식이 나오게 되네요. 자, 3차 방정식의 해법은 고차 방정식이니까 무조건 인수분해해야 되죠? 자, 인수분해할 때 주로 사용되는 스킬 가장 많이 사용되는 건 뭐야? 인수정리 플러스 조립제법이에요. 왜? 얘는요 상반 방정식도 아니고 맞습니까? 복 2차 방정식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t 자리에 뭔가 대입해.
그래서 여기 나오는 t 값을 찾아야 돼. 뭐 쓸 거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1분의 1, 2, 4니까.